8장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 운용 기획 및 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 그리고 제품 서비스와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의 변경,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설계 개발, 그리고 외부에서 제공되는 프로세스에 대한 서비스의 관리, 그리고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의 불출 출시. 지금 내용을 보면 여기네. 부적합 출력 산출물의 관리. 자,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요 8장에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생산 활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게는. 자, 생산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어떤 우리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저희가 보통 생산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 제품을 생산을 할 때, 앞전에 이제 우리가 4장, 5장, 6장, 7장까지는 하나의 준비 단계였고, 자, 그럼 이거를 다시 우리가 준비한 단계에서 활동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 자, 그럼 이 생산을 할 때 여러 가지 또 고려 요소들이 있겠죠. 자, 거기에서 첫 번째로 운용 기획, 즉 생산을 어떻게 할 건지 기획하고 관리할 것들을 다 파악해서 프로세스화 하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용을 보면 조직은 다음 사항을 통하여 제품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그리고 앞전 정한 조치들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게 나중에 보실 매뉴얼 절차서라고 보통 저희가 지칭하는데, 그 매뉴얼 절차서 중에서도 그 안에 생산과 관련된 절차서들, 그리고 그에 유사한 연결되어 있는 관련 절차서들을 가지고 프로세스화해서 운영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제품 서비스에는 요구사항의 결정, 그리고 기준 수립 시의 고려사항에 대해서 프로세스라든가 서비스의 합격 판정, 제품을 잘 만들었는지 아닌지, 양품인지 불량인지를 합격을 판정해야겠죠. 그리고 서비스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자원의 결정, 불량자재가 들어오면 제품이 불량이 나듯이, 자, 적법한 성격에 맞게끔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자원의 결정 사항들을 다 관리하라. 그리고 기준에 따라 프로세스의 관리 실행. 이렇게 운영 기획 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한 정도로 문서화된 정보, 모든 건 다 문서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8.1은 그냥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변수 요인 값들을 다 파악하고 관리하고 그에 따른 실행을 해라. 결론은 8장에 대한 것은 운용이기 때문에, 자, 서두에는 개괄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8.2의 제품 및 서비스 요구사항, 말 그대로 제품과 서비스, 앞전에 말씀드렸던 생산 제품을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요구 사항들을 다 확인하라는 뜻이에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객과의 의사소통이 가장 필요하겠죠. 우리가 저희 그 물건을 구매하실 때 후기 또는 뭐 Q&A, 자, 이런 것들이 다 고객과 의사소통이죠. 또는 이제 기업 간 거래할 때는 거래 요구 사항들, 계약서가 될 수도 있고요. 자, 이거 수단은 기업의 거래 조건이라든가 형태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객 의사소통, 뭐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것 같고요. 뭐 8.2.2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의 결정. 이게 저번에 요구사항 때 용어와 정의를 잠깐 언급할 때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용어와 규격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다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이 문구만 보고서는 사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자, 여기 다시 읽어보면, 고객에게 제공될 제품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결정한 경우 조직은, 즉 회사는 이 아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자, 제품 서비스 요구사항에 다음 포함한 규정된 법적, 규제적 요구사항, 조직이 필요하다고 고려된 요구사항. 요게 우리 인증 중에서는 KC 인증, 저희가 사용하시는 모든 그 법정 강제 인증, 전기전자 제품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기업들, 제조업자들은 당연히 제품 서비스에 요구되는 법적, 규제적 요구사항을 당연히 파악해야 최종적으로 물건을 다 만들고 개발해서 이걸 시장에 내놨을 때 판매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겠죠. 그런 걸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법적, 규제적 요구사항들을 다 파악해서 그거를 해결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조직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클레임을 충족하는 경우, 요거는 이제 고객 요구사항이죠. 우리가 보통 불량 또는 반품, 교환, 자, 요게 우리 보통 일반적인 형태의 클레임을 충족시킬 수 있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의 검토. 조직은 고객에게 제공될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또는 조직은 고객에게 제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결정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검토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요거는 뭐냐면, 여기 뭐 인도 이후 우리가 이제 뭐 물건을 배송이죠. 배송해서 자, 배송 이후 활동 대한 요구사항들 또는 고객이 규정한 요구사항들, 우리가 보통 보면 배송하실 때 경비실 앞에 놔두세요, 어디 놔두세요, 요구사항이죠. 자, 이런 것도 다 포함한 서비스에 우리가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또는 고객 만족할 때 다 포함되는, 자, 모든 요구사항에 대한 것을 검토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여기 형태는 조직이 요구사항은 계약, 주문 요구사항들을 보장하여야 한다. 우리 별표 땡땡땡땡. 자, 그래서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여기에도 뭐 비고사항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빠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제품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의 변경. 자, 앞전은 검토를 했는데 지금은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구사항이 변경될 경우에 모든 것들을 다 문서화시키고 수정됨을, 그리고 그 관련 인원에 대한 인식하고 보장해야 된다. 결론은 고객이 요구하거나 서비스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또는 이런 것들이 또는 변경되었을 때, 자, 조직, 즉 회사는 모든 내용들을 다 변경하고 기록하고 그에 따른 모든 기록과 관련된 것들을 혹시 전파, 의사소통에 앞에 되었죠. 모든 것들이 다 공유될 수 있게끔 보장해야 한다. 그러니까 대부분 저희가 이걸 좀 깊게 생각해 보시면
실제 기업에서 그 모든 업무를 수행할 때는 혼자서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사람 간의 업무 공유, 뭐 어떤 컴퓨터를 통해서 또는 전산을 통해서 뭐 단말기를 통해서 모든 정보들을 다 공유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정확한 제품과 서비스가 고객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의 설계 개발,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설계 개발이 기업에서 없는 경우, 있는 경우도 있으세요. 우리 예를 들어서 화장품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그냥 위탁 생산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은 개발 없이 OEM 생산만 하는 경우인데, 자, 개발을 해서 물건까지 만들어서 가는 걸 보통 ODM, 즉 개발 업무가 들어가 있는 경우, 나중에 심사를 하실 때 8.3항 제외 이런 경우에 문구가 있으세요. 그건 뭐냐면, 자, 개발을 하고 있냐, 개발을 안 하고 있냐. 보통 우리 개발 부서가 실제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업체들이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8.4항 설계 개발은 내용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근데 요거는 사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개괄적인 목차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설계와 개발을 하기 위해서 먼저 똑같이 비슷한 문구가 또 나오죠. 기획하고, 즉 개발을 어떻게 할 건지 모든 관련성 있는 내용들을 미리 사전에 다 파악해서, 자, 거기에 대한 기획을 하고요. 자, 기획을 하신 이후에 자, 어떤 변수값들, 요인을 정했으면 입력을 해 봐야겠죠. 자, 여기는 뭐냐면 저번에 프로세스, 여기에 입력, 출력. 자, 기획, 이게 기획이죠. 지금 이 형태가 어떻게 설계 개발을 할 건지에 대한 모든 각각의 변수들, 요인들을 다 파악해서 이렇게 기획을 해라. 그리고 자, 입력 값이 되는 항목들에 대해서 자,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특정 형태의 제품 서비스의 필수적인 요구 사항들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 기능이든 법적 규제든 뭐 설계든 뭐 우리 고객이 요구 사항이든 다양한 항목들을 자, 정하면 이걸 정하면 프로세스에서 최종 산출물인 설계 개발에 의한 출력, 우리 개발 제품이 나온다는 뜻이죠. 자, 요게 바로 기획과 입력이에요. 이제 뒤에 따는 뭐 요 내용이 비슷하게 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설계 개발에 대한 관리, 출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앞에 제가 썼던 판서는, 자, 입력값에 의해서 개발 활동을 통해서 출력물이 나오죠. 당연히 출력물들, 개발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요구사항들에 맞게끔 정확하게 개발 제품이 나왔으면, 자, 이게 출력물이 될 거고, 자, 이것들에 대해서 관리. IS와 같은 모든 경영 시스템은 자, 문서 기록, 즉 운영을 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것들을 다 기록 관리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설계에 대한, 개발에 대한 관리들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다 기록으로, 그 기록이 되는 것들은 데이터든 종이든 다른 기업이 정한 형태에 따라서, 자, 그래서 뭐 결과의 규정, 요구사항의 평가에 시험 검토, 검증 활동 등 뭐 다양한 이런 내용들이 있다. 자, 요건 이제 그냥 저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객이 요구하는 스펙에 맞게끔 개발을 했는데, 자, 이 개발된 제품이
그 스펙에 맞는지 아닌지를 또 시험을 해봐야겠죠. 테스트 해보고.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드론 같은 경우에 드론을 잘 개발해서 만들었는데 이걸 공중에 띄웠는데 원래 계약 조건은 30분 동안 드론이 잘 날아야 되는데 이게 한 10분 만에 배터리가 방전돼서 떨어져요. 자, 그러면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이 안 됐고, 자, 그럼 다시 개발을 해야겠죠. 자, 이런 평가나 검토, 검증, 즉 관리를 하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아까 최종 산출물에 대한 게 출력. 그러니까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입력과 출력. 여기에 바로 설계, 개발 프로세스에 의해서 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 나 있는 설계, 개발, 변경은 요건 뭐냐면 개발 단위 때 우리가 설계 변경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면 제품을 개발할 때 보통 도면을 그려요. 뭐 전기든 기계 도면이든. 자, 그럼 도면을 한 번만 그리고 말 거냐? 그건 아니겠죠. 계속 덧입히듯이 업데이트를 해요. 보통 이게 리비전 관리라고 하는데 뭐 버전 1, 버전 2, 버전 3처럼 뭔가 변경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은 항상 기록 관리에서 데이터화 수집하는 것들. 그래서 변경 관리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8.4항에 외부에서 제공되는 프로세스의 제품의 관리. 요 항목들은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게 저희가 그래도 가장 많이 보셨어요. 기업들 방문하시면서도. 자, 외부에서 제공되는 프로세스나 서비스 관리. 자, 이거를 가장 잘 나타낸 문구가 여기 나와 있어요. 외부 공급자. 그래서 뭐 외부 공급자라고 하면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이해하기 좀 그러시면 우리 외주 협력업체 또는 우리 뭐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원청, 하청. 저희 하청에 해당하는 게 우리 외주 협력사죠. 자, 외주 협력업체, 외부 공급자에 대해서 관리하란 뜻이에요. 이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 될 게 나중에 우리 중대재해처벌법, 중처법하고 연결이 돼요. 뭐냐, 그 외주 도급 관련된 것도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항목 때문에 자, 이 8.4항의 내용을 조금 이해를 잘 해두시면 나중에 안전보건 하실 때도 이해가 편하세요. 저번에 언급했던 것 중에 ISO 9001이 앞으로 다룰 그 14,001, 45,001과 거의 한 70% 정도 동일하면서 14,001, 45,001 이외의 모든 대부분의 경영 시스템의 베이스가 되는 이유 자체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조금 이해하셔야 14,001, 45,001도 이해하시기가 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8.4항 같은 경우는 외주 협력사, 우리 하청업체들이겠죠. 뭐 삼성이나 현대 쪽에 1차, 2차, 3차 벤더사들이나 협력업체들을 자,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게 돼요. 그래서 뭐 여기 뭐 조직은 외부에서 프로세스, 제품, 서비스가 요구사항을 적합함을 보장해야 한다. 뭐 관리 방법은 기업이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관리 유형의 정도는 알아서 정하라는 거예요. 요 내용에 의해서. 뭐 거기에는 당연히 법적, 규제적 이런 것들 다 들어가야겠죠. 법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 공급자를 위한 정보들, 이런 것들이 있다. 요 8.4항의 외부 공급자에 관련된 내용들은요, 나중에 어디도 쓰이냐면, 우리 이노비즈, 메인비즈 같은 경우라든가, 또는 뭐 뿌리기업, 뭐 소부장, 뭐 다양한 외부의 평가를 할 때, 왜냐, 중소기업들이 혼자서 모든 거 다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대다수 협력업체, 외주 공급업체들에 대해서 같이 해서, 요게 어떤 거랑 또 이해하기 편하시냐면, R&D, 기술개발 과제 사업할 때, 컨소시엄 구성할 때, 협력업체랑 같이 하겠죠. 자, 그래서 그런 걸 대부분 다 외부 공급자, 우리 기업이 아닌 타인이 되겠죠. 외부의 공급자에 대해서 정보를 파악하고, 그 정보를 가지고 기업에 대한 등록을 하고 운영 관리를 통해서 하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랑 가장 비슷한 것들이 저희 그 신용평가. 보통 대기업들 우리가 거래 등록, 즉 협력업체 등록을 할 때, 등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입찰이 필요하면 입찰을 하든가, 아니면은 납품을 할 때 납품 조건 사항에 따라서 일을 하겠죠. 자, 그럼 그때 당연히 대기업 입장에서는 협력업체, 외주 공급업체에 대해서 정보들을 다 파악해야겠죠. 그럼 그 정보 중에 하나가 저희가 알고 계신 신용평가예요. 우리가 뭐 나이스나 이크레디블 이런 데서 받고 있는 것들, 그때는 뭐 등급하고 현금 흐름까지 요구를 하겠죠. 자, 그런 것들이 당연히 대기업 입장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자, 요까지가 이제 8.4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8.5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자, 이제 지금 앞전에 8.1부터 8.4는 자, 운용 중에서 자, 생산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였고요. 이 ISO 시스템에 대한 규격 기준이 보면 대부분 4장, 5장, 6장, 7장은 품질 경영 시스템, ISO 요구사항에 대해서 주로 준비 단계 내용을 가지고 8장에서 운용을 할 때 그 운용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듯이, 다시 그 또 안을 내려다 보면 8장에서는 8.1부터 8.4까지는 생산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 요인들을 보고, 8.5부터 자, 이제 실제 생산 및 서비스를 할 때는 어떤 걸 해야 된다. 자, 구조가 거의 또 비슷해요. 자, 그러면 8.5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그럼 여기 다시 또 보면은 관리를 해야겠죠. 자, 뭐 관리 조건을 어떻게 해야 된다. 거기에 따라서는 규정된 문서들을 있어야 된다. 규정된 문서는 저 뭐냐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생산할 때는 보통 작업 표준서, 제품 공정도, QC 공정도, 자, 이런 공정도나 작업 표준서들이 바로 작업을 어떻게 할지, 담당자들이 부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자, 그런 내용들을 다 제공하란 뜻이에요. 그리고 관리하라.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요 내용 한번 보시면 되고, 뭐 적절한 모니터링, 이 모니터링 쪽에 가장 이해하시기 편하고 그냥 최근에 많이 들어보신 게 뭐냐, 스마트 팩토리 쪽에 들어가는 MES, 제조 실행 시스템이에요. 자, 어떻게 생산하고 제조하는지를 다 일목요연하게 센서를 통해서 클라우드로 모든 작업 내용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자, 그게 보통 장비들이 되겠죠. 자동화 장비. 이거를 대표적으로 이해하시기 좋은 게 현대자동차 울산 사업소 공장이 되겠죠. 거기 가끔 뉴스에 보시면 로봇이 용접하고 로봇이 조립하잖아요. 사람 한 명 서 있고. 자, 그 모든 게 다 로봇이 작동하고 그 차량 한 대 조립할 때마다 기록들이 다 백업돼 있고, 자, 이런 것들 모니터링이죠. 사람도 모니터링 하지만 장비도 다 모니터링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제공에 대한 관리 전체를 다 생산하기 위한 걸 관리하라 뜻이에요. 여기까지 다 같은 내용이라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8.5.2의 식별 추적성, 그리고 뭐
고객 또는 외부 공급 재산 이 페이지가 나와 있는데, 식별 추적성은 대표적으로 이게 공정이라고 보시면, 우리 뭐 자동차, 자, A 공정에서 쭉 제품이 부품을 다 하나씩 조립을 해서 최종 자동차, 차가 나온다고 치면, 자, 여기에서 작업자가 한번 이루어지고, 여기서 이루어지고, 또 여기서 이루어지고, 여기서 다시 또 여기서, 이게 최종 제품이 나왔어요. 근데 차가 시동이 안 걸려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시동이 안 걸리는지를 확인해야겠죠. 자, 추적 관리가 되겠죠. 어느 위치? 그럼 여기가 시동 부품에 관련된 조립을 담당하는 공정이라고 하면, 자, 추적하죠. 자, 그리고 이 안에서 수많은 부품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중에 뭐가 잘못됐는지를 파악해야겠죠. 자, 그게 식별이에요. 부품에 보면은 넘버링이 있죠? 깨알같이. 자, 그게 뭐냐면 식별이에요. 이 회사가 또는 그 제조업체가 어떤 자재들을 사용하고, 자, 그게 실제 과정을 거쳤을 때 식별과 추적성이 관리가 돼야 되고, 이게 대표적으로 또 많이 쓰이는 게 어디시냐면 우리 서비스 센터들 부품들이 많이 있죠. 자, 그게 다 어디에 어떤 부품들이 있는지 식별해야겠죠. 모델 넘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식별 및 추적성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자, 8.5.3의 고객 또는 외부 공급자의 재산. 요거는 뭐 가장 많이 쓰는 용어들이 사입 자재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가장 이해하시기 편한 건 우리 원청에서 하청업체한테, 자, 일을 맡길 때 우리 자재가 되겠죠? 이 자재들을 직접 구매해서 하청업체에 주는 거예요. 그럼 거의 가공이 되겠죠? 네, 근데 그 구매 자재에 관련된 건 우리 소유가 아니고, 자, 원청 소유예요. 근데 대부분 자재 구매할 때 재고 관리를 하거나 또는 일정 부분 원자재가 쌀 때 구매를 해놔야 거기에서 남는 수익분이 발생하는데, 자, 자재까지 원청에서 구매해서 주게 되면 사실 이런 업체들은 제조 중에서도 거의 가공에 속해요. 나중에 분류하실 때 제조보다는 가공 쪽이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거의 인건비 싸움 정도보다 조금 높은 포지션 정도. 그리고 가끔 저희 뉴스에 보시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가공업체들이에요. 영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고객 또는 외부 공급자의 재산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보존. 왜냐면 이제 어떤 원자재부터 해서 생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정확하게 보존 관리하자. 그리고 뭐 인도 활동, 변경 관리인데, 보존을 이해하기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우리 식품이요. 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양배추가 제 기억에는 양상추인가요? 어쨌든 요 채소들이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먹게 되죠. 근데 자, 재배지에서 재배해 갖고 요거를 보통 세척하고
뭐 포장하고 우리가 배송을 보통 해요. 신선식품이라. 자, 여기에서 재배지에서 양배추, 상추, 양상추부터 해서 잘 해서 세척하고 포장해서 배송하는데 세척이 잘못돼서 이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뭐 벌레가 들어가 있고 흙이 들어가 있고 뭐 이러면 사실 안 먹을 경우들도 있겠죠. 자, 그러면 보존 관리가 잘못된 거예요. 자, 이놈조차도 그러면 불량인 거예요. 자, 이것처럼 원자재부터 해서 모든 기타 공급되는 외부 공급자가 제공하는 것부터 해서 고객이 주는 사입자재, 뭐 고객 재산부터 해서 자, 우리가 수령하거나 인수하거나 할 때 모든 걸 다 확인하죠. 자, 그때 들어가는 게 바로 검사예요. 수입 검사. 자, 이런 검사 활동이 왜 필요하냐면 이게 우리 귀책사유인지 타인인 건지 자,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고 자,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한테 이제 넘어오게 되면 우리는 그 고객 재산부터 해서 원자재든 뭐가 됐든 간에 자, 보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최종적으로 소비자한테 어떻게 될지 우리가 직접 배송을 할지 아니면 다시 중간 업체를 통해서 배송될지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다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식별 및 추적성 관리 때문에 어디에서 문제가 됐는지 다 파악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존 관리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8.5.5의 인도 활동. 자, 당연히 인도 활동을 하게 되면 이건 뭐냐면 물건을 최도 고객에게 배송하거나 뭔가 줬을 때 자, 우리가 예기치 않은 결과물들 대응을 해주겠죠.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식품업체들 중에 블랙 컨슈머들 뭐냐 물건을 받아놓고 예를 들어서 그 식품 안에다가 이물질 투입해 놓고 이거 신고할게요. 자, 이런 고객들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모든 요구사항에 대해서 다 관리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변경 관리 여기도 용어 그대로 변경 관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제품의 서비스 불출 출시 부적합에 대한 아웃풋 산출물 관리. 자, 아까 프로세스 설명할 때 여기에 입력, 출력. 자, 출력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서비스의 불출, 출시. 불출은 자, 이제 뭔가 하나 물건을 내보내거나 부품을 내보내거나 뭔가 할 때 우리 뭐 장구류 불출, 안전보건 현장에 가보면은 하이바라든가 뭐 신발이라든가 작업자한테 제공하는 걸로 불출할 때 누구누구 철수, 영희 자, 이런 식으로 다 서명을 하고 장구를 받고 퇴근할 때 반납하고 자, 불출이에요. 자, 이것처럼 출시 다 관리하라는 뜻이에요. 이거 대표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게 어떤 게 있냐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매년 출시하죠. 현재 갤럭시 S23 프리미엄 모델이 나와 있고 뭐 폴드, 플립. 자, 불출하거나 출시를 할 때 제품이 양품인지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봤던 유튜브 중에 우리 플립 접었다가 펼쳤다는 플립. 자, 요 힌지가 사실 메인 핵심이에요. 자, 이 힌지가 한 40만 회인가 50만 회인가 접혔다 펴졌다 접혔다 펴졌다 하는 자, 이게 바로 불량이 없는 거죠. 자, 그럼 이 제품이 출시를 할 때 자, 불출 출시 관리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8.7은 부적합의 출력과 산출물. 자, 조직은 의도하지 않는 인도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 요구사항에 대한 출력이 식별되고 관리, 보장해야 된다. 자, 뭐냐면 똑같은 맥락이에요. 아까 앞전에도 블랙 컨슈머 얘기라든가 또는 지금 힌지라든가 자, 최종 소비자에게 불량 제품이 제공되지 않게끔 모든 걸 다 일목요연하게
관리하란 뜻이에요. 그리고 조직은 그러한 내용들을 다 기록해야 한다. 이 내용은 이제 저의 그 부적합 시정 조치할 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